시간에는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은 어떤 동물에서 형질 가를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는데, 형질 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표현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3만 쌍 중에, 사람으로 치면 3만 쌍 중에 딱 한 쌍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인자 유전을 말하고 싶은 거고, 여기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3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대립 유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우열관계는 A가 가장 우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런데 이형 접합, 잡종을 의미하죠. 잡종은 우성형질만이 표현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전자형 근데 BB의 표현형은 다른 어떤 유전자형의 표현형과도 다르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 단서에 맞게끔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물어본 것은 유전자형과 표현형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한 쌍 안에 유전자가 이렇게 같은 라인에 대립 유전자가 오겠죠. 그래서 한 쌍만 이 형질을 결정하는데 A가 올 수도 있지만 A 옆에 B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또 A 옆에 C가 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유전자형이 존재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BB가 올 수 있을 테고 B 옆에 C가 올 수도 있겠죠. A 이건 여기에 AB가 있으니까 이런 걸 다시 중복해서 쓸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마지막은 CC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A, B, C 우열관계가 나와 있고 이형 접합 이렇게 잡종인 경우에는 이기는 애의 우성형질이 표현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A에 해당이 되는 형질이 발현이 될 테고, 여기도 A에 해당이 되는 형질이 발현이 되겠네요. 그런데 BB의 표현형은 다른 어떤 유전자형의 표현형과도 다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B의 형질이 분명 나타나긴 하지만 B가 C를 이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BB임에도 불구하고 B의 형질이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표현형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C의 그 표현형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형은 6가지가 되고 표현형은 1가지, 그 다음에 2가지, 3가지, 4가지 이렇게 되겠죠. 유전자형은 6가지, 표현형은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 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일단 우열의 관계를 좀 명확하게 따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우열의 관계를 따질 때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혀말기가 있을 때 U자형, 혀가 말리는 것을 U자형이라고 했을 때 부모가 둘 다 혀가 말리는데 자식이 혀가 말리지 않은 자식이 태어났다 라고 한다면 U자형이 우성형질일 것인가 수평형이 우성형질일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지금 어버이 형질 U자형이 열성이라면 유전자형이 a가 되겠죠. 이것도 a. 이렇다면 이 사이에서 새로운 형질이 나올 수가 없겠죠. 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열성이 아니라는 것은 역으로 우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것이 열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 수평형이 a
거죠. 자, 이 정상은 일단 우성이기 때문에 라지 A와 스몰 a 사이에 우열의 관계가 뚜렷하다라고 가정한다면 라지 A를 분명히 갖고 있겠죠. 얘 또한 라지 A를 분명히 갖고 있겠죠.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자식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스몰 a가 이렇게 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우연치 않게 스몰 a가 만나서 이런 자식이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표현되게 되면 부모의 형질이 우성이 되고, 또 하나는 부모의 형질을 봤을 때, 자, 유자형인데,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였죠. 라지 A, 스몰 a. 분명히 우성을 띠기 위해서 라지 A를 갖고 있고, 또한 이러한 자식을 만들어내려면 스몰 a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부모의 형질은 반드시 잡종이 헤테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 2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2번 문제에서 다시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 문제를 좀 봤을 때, 다시 볼게요. 자, 2번 문제에서 보면은, 털색의 표현형이 3가지이고,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 쌍. 다시 말하면 단일 인자 유전인 거죠. 그리고 털색 대립 유전자는 3가지. 각 대립 유전자 사이의 우열 관계가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쌍이 결정하기 때문에 단일 인자 유전이고, 거기에 관여하는 것이 3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대립 유전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털색 대립 유전자 3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는 배아, 엄마의 뱃속에서 동형접합, 순종이란 뜻이죠. 순종일 때 이 배아는 출생 전에 죽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표는 이 동물에 대한 교배 실험 결과라고 주어졌는데, 자, 그러면 자, 이 표를 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태어나게 되면 부모의 형질이 적어도 우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이 표를 해석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일단 유전자를 알파벳을 이용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색을 G로 볼게요. 그린에서. 그 다음에 R은 적색, 레드에서 온다고 보고요. B는 청색, 블루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3번째에 이 실험에서 녹색과 적색을 교배했을 때 청색이 나오고 있죠.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형질이 우성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지금 열성, 청색이 열성이기 때문에 P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유전자형은. 그러고 일단 녹색, 자, 부모에게서 녹색은 분명히 G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자식을 BB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GB인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적색인 경우는 R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금 자손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RB인 잡종인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G하고 R은 B에 대해서 우성인 것을 알아냈는데 GR은 어떤 것이 더 우성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여기에 지금 보면 녹색은 지금 B가 1인데 적색은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두 가지를 교배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건 GR, 또 그 다음 GB, 또 그 다음 BR, PB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지금 적색이 2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여기 GR이 만났을 때 R이 이기기 때문에 더 B가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이 G에 대해서 우성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R, G, B의 순서대로 우열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청색 두 번째 실험은 청색, BB이고 녹색은 지금 청색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G, 녹색이니까 G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자식을 만들어내려면 GB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첫 번째 실험은 녹색인데 자, 이렇게 일단 여기도 BG가 나오죠. BG, BB, BG, BB니까 BG, BB 1대1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을 봤을 때 여기에 지금 GG, 녹색, 그 다음 적색 이렇게 있는데 녹색과 적색만 나오고 있네요. 자, 이랬을 때 GG라고 보고 RG라고 보고 일단 여기에 지금 보면 얘가 적색이 RR이 되면 반드시 적색은 이기기 때문에 얘가 지금 순종이 돼버리면 여기는 적색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색은 반드시 잡종이 돼야 이 녹색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일단 녹색이 GG이고 적색이 RG라고 했을 때 자손의 표현형은 GRGG, GRGG가 되죠. 그러면 GR 대 GGB를 봤을 때 얘는 지금 적색, 적색, 녹색, 녹색이 나오니까 1대1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지금 유전자형은 여기에 지금 GG일 때 얘가 또 RB일 수도 있겠죠. 이랬을 때 이렇게 되면 GR, GB, GR, GB 이렇게 되면 이것 또한 1대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B를 해도 녹색은 나오죠. 네, B에 대해서 G가 우성이니까 R, G를 했을 때 이렇게 돼도 사실 이런 식으로 GR, GG, BR, BG 이렇게 되게 되면 나올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GG가 반드시 태어나야 이런 또 여기 GG가 됐을 때 1대1의 비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GG가 태어나야 여기서 지금 보면 이런 1대1의 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GG가 태어났을 때 이게 1대1이 나오겠죠. 얘가 안 나온다면 여기는 2대1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GG는 태어난다 라고 볼 수 있고 BB도 태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형접합일 때 배아 안에서 죽게 되는 유전자형은 BB가 아닌 GG가 아닌 R인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역과 리을을 교배하게 되면 기역, 리을은 RB가 되기 때문에 녹색은 G 자체가 없기 때문에 태어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니은과 니은은 자 니은의 유전자형은 GB, 디귿도 GB가 되죠.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리을과 같은 유전자형을 갖는 암수를 자 이게 지금 적색이 RB였죠. 아까 잡종이었죠. 이 청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것을 같은 유전자형이니까 RB를 자가교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랬을 때 자손이 태어나게 되면 RR이 되고 RB, BR, RB, BB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지금 보면 자손의 털색이 청색일 확률이 3분의 1이다. 자칫 보면 4분의 1처럼 보이나 여기에 우리가 R이 사산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위에서 알아냈죠. 그래서 이것은 죽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만 밖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세 번째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3인데 잘못 나왔네요. 자, 어떤 생물의 유전형질 기억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억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세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고, 이 기억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기억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형질 기억, 딱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데 세 쌍이 결정을 하고 있죠. 한 쌍이 아니라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데 두 쌍 이상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인자 유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억의 유전은 다인자 유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표현형을 결정하는 것은 대문자의 수이기 때문에 대문자의 수가 지금 3개인 상태가 되죠. 여기도 3개가 되죠.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유전자형이 여기 삼성 잡종인 두 개체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이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7가지라고 했죠. 대문자 1개, 대문자 2개, 대문자 3개, 대문자 4개, 대문자 5개, 대문자 6개, 그리고 대문자가 없는 0개인 상태까지 하게 되면 7개가 된다라고 말을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